안녕하세요. 항상 시작할 때가 너무 어색한데. 자, 어쨌든, 반갑습니다. 다시, 다음 영상. 이제 순열의 몇 번째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그런데, 적어도라는 조건이 있는 순열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어도라는 말이 있는 순열이라고 제목을 정하긴 했는데요. 조금, 이제 이 개념을 좀 깊이 알면은, 반드시 문제에 적어도 라는 말이 나왔을 때만 쓰는 건 아니다 라는 것까지 이해하시는 게 오늘 영상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내용 설명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적어도 조건이 있는 순열 같은 경우는요, 이제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해법이 반대되는 사건을 생각하자입니다. 사건을 생각하기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반대되는 사건을 왜 생각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제비뽑기 같은 게 있다고 합시다. 자, 제비뽑기가 총 10개가 있는데요. 이 제비뽑기 중에서 만약에 당첨 제비가 2개밖에 없대요. 자, 그럼 여기에서 문제. 당첨이 아닌 제비는 몇 개일까요? 라는 질문에 여러분 모두 크게 망설이지 않고 8개라고 잘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이 제비뽑기 10개라는 거 알려져 있고 당첨이 2개라고 알려져 있는데 당첨이 아닌 제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열어보면서 8개를 셀 필요 없이 당연히 제비뽑기 10개밖에 없는데 당첨이 2개면 이거랑 반대되는, 즉 당첨이 아닌 거는 당연히 8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8개라는 게 나온 이유를 조금 살펴보면요. 다들 무의식적으로 계산을 했을 테지만 전체 10개 중에서 당첨제비 2개를 빼서 구했을 거예요. 그죠? 자, 이 과정인데 이 과정을 이용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적어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디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자, 어떤 사건 A가 있어요. 자, 근데 이 A랑 정확하게 반대되는 사건을 우리가 B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때 이제 어떤 거를 알 수 있냐면요. 이때 완전히 반대되는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은 전체 경우의 수가 된다라는 게 아이디어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로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게 되느냐? 자,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A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가 구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세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이때 바로 떠올려야 되는 게 이 반대되는 사건입니다. 이 A의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면은 우리의 아이디어는 그러면은 반대되는 사건인 B를 구하자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B를 구하고 나면 A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전체 경우에서 B를 빼주면은 A가 나온다. 이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조건이 있는 순열은 반대되는 사건을 생각한다 그랬죠. 그 반대되는 사건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왜냐면은 반대되는 두 사건은 더하면 항상 전체 경우가 되기 때문에 내가 구하려는 사건이 너무 많게 됐을 때 반대되는 사건을 이용하면은 전체 빼기 B로 전체에서 조금 더 경우의 수가 적은 반대되는 사건을 구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번 유형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가 이제 그래서 이제 쌤이 아까 말했던 개념이요. 그 반대되는 사건을 생각한다는 게 적어도라는 말이 없어도 내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상황에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아니면 조금 생각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는 반대되는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쓰는 게 좋고요. 적어도란 말이 안 나왔더라도 반대되는 사건으로 생각하면 유리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직접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역시 A, B, C, D, E, F가 나올 거고요. 자, 이 A, B, C, D, E, F가 있는데 첫 번째, 자, 적어도 한쪽 끝이 자음이다 라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적어도 한쪽 끝이 자음이다 라는 거 사실 반대되는 사건을 안 구해도 풀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6개의 자리 중에서 적어도 한쪽 끝이 자음이다 라는 얘기는 첫 번째 자리가 자음이거나 아니면은 마지막 자리가 자음이고 앞에는 모음이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둘 다 자음이어도 되겠죠. 즉 이렇게 전체 3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첫 번째 경우에서 경우의 수 계산하고 두 번째 경우에서 계산하고 세 번째 경우에서 계산해서 3가지는 절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더해주면 충분히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따지려고 보니까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음, 모음, 모음, 자음, 자음, 자음. 3가지 경우나 따져야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랑 반대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적어도 한쪽 끝이 자음이다의 반대말은요. 양쪽이 모두 모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적어도 한쪽이라는 거의 반대가 양쪽이고요. 자음이라는 거의 반대가 모음이죠. 이거는 경우의 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음, 모음, 모음, 자음, 자음, 자음이 아닌 경우는 모음, 모음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3개를 따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2개짜리를 따져보는 게 이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적어도 문제는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주셔야 됩니다. 자, 전체 경우의 수는요. 6개의 알파벳을 단순히 나열하는 경우일 거고요. 자, 우리가 원하는 반대되는 경우는요. 양쪽 끝에 모음이 와야 돼요. 그리고 모음은 체크해 보면은 A와 E가 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 자리가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 순열이니까 그 자리에 조건이 있는 순열, 자리에 대한 조건이 있는 순열을 잘 공부했다면 이것도 바로 그냥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음이 2개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거 2개, 여기 올 수 있는 거 하나. 그렇게 하고 남아있는 4개는 그냥 단순히 순열해 주시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답은 뭐다? 이 전체 경우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빼주면 답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려웠을까요? 잠깐 옆으로 조금만 줄여놓고 자, 반대되는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어떤 경우를 살펴볼 거냐면요. 자, 마찬가지로 A, B, C, D, E, F가 있는데요. 자, 이때 A, B는 1학년이고요. C, D, E, F는 2학년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1학년, 2학년이 있을 때, 자, 이번 문제는
대표와 부대표를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2명을 뽑겠다라는 거죠. 근데 적어도 1명은 2학년이었으면 좋겠어요. 1학년한테만 맡기고 싶진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문제도 역시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니까 반대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자, 적어도 1명이 2학년이다라는 말은 2학년이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명이 끝이지만 자리가 3개면 3명이 될 수도 있고 자리가 4개면 4명도 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적어도 1명의 반대말 모두 2학년의 반대 1학년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 경우에서, 자, 전체 경우 2자리 뽑을 거니까 6, 5가 될 거고요. 반대되는 경우는 모두 1학년인 거죠. 1학년 2명밖에 없으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경우 2, 여기 올 수 있는 경우 1. 그래서 내가 원래 구하고 싶던 정답은 전체 경우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빼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얘까지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A, B, C, D, E, F가 있는데 이번에는 3명은 남자고요. 3명은 여자라고 해볼게요. 자, 이때 이번에는 세 자리를 뽑을 거예요. 회장, 부회장, 총무까지 이렇게 3명을 뽑을 건데요. 이때 남녀가 적어도 1명은 있으면 좋겠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잠깐 영상 멈추고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먼저 생각해 보면서 생각하는 방법이나 능력을 잠깐 길러보고 쌤의 풀이해 주는 걸 봤으면 좋겠어요. 자, 모두 다 영상 멈추고 한번 생각해 봤다고 생각하고 쌤은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문제도 역시 적어도 1명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반대 경우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1명이 있다라는 말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뭔가 내가 이렇게 뽑았을 때 남녀가 같이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안 헷갈려요. 남녀가 같이 있다? 이거 약간 공학이다라는 얘기예요. 남녀 공학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남녀 공학이 아닌 학교는 무슨 학교가 있죠? 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이건 다들 대답했을 것 같아요. 남고와 여고가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남녀가 적어도 1명이다에 반대되는 사건은요. 모두 남자거나 또는 모두 여자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경우 역시 먼저 가볼까요? 전체 경우는 이번에 3자리 뽑는 거고 6명이니까 6, 5, 4일 거고요. 반대되는 경우를 봅시다. 자, 반대되는 경우가 이번에는 2개예요. 그죠? 자, 첫 번째 모두 남자다. 그러면은 3개의 자리 있는데 남자는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3, 2, 1이 될 거고요. 자, 모두 여자인 경우는요. 여자도 역시 셋밖에 없기 때문에 여자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도 3, 2, 1. 자, 이렇게 두 사건은 절대로 같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남고이면서 여고인 학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경우의 수는 더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경우의 수는 총 12가지고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던 답은 전체 경우인 120에서 반대되는 경우인 12개를 빼준 게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어도 라는 조건이 있는 문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자, 적어도라는 조건이 있는 문제는 이 반대되는 사건을 생각한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이 반대되는 사건을 생각할 수 있는 이유, 왜냐면은 반대되는 두 사건은 더하면 전체가 나오기 때문에
답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경우에 이 반대되는 경우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서 답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적어도라는 말이 나와 있을 경우가 아니더라도 반대로 생각했을 때 편하다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적어도가 나오는 좀 대표적인 세 가지 문제를 쌤이 한번 풀어봤고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없이 완벽하게 이해해서 문제 풀 때도 꼭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